이야기는 한 번도 운동을 꾸준히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 민호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이뤘는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알람을 듣고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느라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어느새 체중이 눈에 띄게 불어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회사 정기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경고를 듣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일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인터넷에서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 지키기라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하루에 10분씩만 간단한 운동을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구체적인 운동법들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사에 나온 그대로 운동을 따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시도한 운동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뒷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후에는 하루가 더욱 활기차고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민호는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높여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체 근력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이 역시 인터넷에서 찾아본 동영상과 기사를 참고하여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을 선택했습니다. 5분간의 스트레칭과 5분간의 근력 운동이라니 처음엔 과연 이 정도의 노력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변화를 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평소 곧잘 아프던 허리 통증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일주일에 한 번은 조깅을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km도 채 뛰지 못하고 헉헉댔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최대 목표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점차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려 10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건강 수치들도 모두 정상화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의 변화를 알아보고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자신이 10분이라는 시간으로 시작한 작은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 지키기라는 작은 목표가 자신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운동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사례는 우리에게 꾸준함과 작은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민호는 그와 같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오후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나는 친구에게 휴식을 취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호흡 운동을 추천받았다. 조금은 회의적이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체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먼저 나는 조용한 방을 찾았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몇 가지 기본적인 호흡법을 참조하기로 했다. 보통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편안한 자세로 방바닥에 앉았다. 차분한 배경 음악을 틀고 방 안의 조명을 낮추니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4-7-8 호흡법부터 시작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뒤 8초에 걸쳐 내쉬는 것이었다. 처음 몇 번의 시도에서는 숨을 멈추는 게 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놀랍게도 이는 곧 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단 내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마치 어딘가로 우주여행을 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박자 호흡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넘어갔다. 4초 동안 숨을 쉬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멈추는 리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 규칙적인 리듬이 나를 감싸왔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머릿속에 흐려져 있던 여러 고민들이 잠시 멈춰 있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나는 나디쇼다나라는 호흡법도 시도해보았다. 이는 한쪽 코를 막고 다른 쪽 코로 숨을 쉬는 방식의 호흡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호흡을 조절하는 동안 내 몸속 에너지가 새롭게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맑은 정신으로 일상에 다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1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놀라우리만큼 상쾌한 기분이었다. 호흡 운동을 하기 전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간단한 호흡 운동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차분함과 집중력은 업무에 돌아가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러한 호흡 운동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돌볼 계획이다. 이 체험은 그저 일시적인 휴식을 넘어 내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할 때 잠시 멈춰서 나의 호흡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느껴지는 힘과 안정감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호흡법을 뛰어넘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자기관리의 방식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인류는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 시절, 질병과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은 바로 자연이 준 선물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냐고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마법의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해로운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멀린이라는 청년은 소년 시절부터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을 씹어 먹으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쓰러졌던 역경도 그의 몸은 비켜갈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는 허브로서 몸의 온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생강차 한 잔이면 추운 겨울 저녁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멀린의 어머니는 항상 겨울이 되면 큰 소태생강을 넣고 끓인 차를 만들어 가족 모두에게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가족 중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왕국의 왕은 늘 녹차를 마시며 긴 세월 건강하게 왕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멀리는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녹차 비법을 개발해 마을에 널리 보급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달콤함으로 항균성과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멀린의 고향 마을에서는 꿀을 방부제 대신 사용하여 음식의 저장성을 높였고 이는 전염병 발생 시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요구르트는 현대에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건강식품입니다. 멀리는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소꿉친구인 릴리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여섯 번째는 버섯입니다. 모든 버섯 종류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표고버섯과 같은 몇몇 종류는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멀린이 자주 캠핑을 다니던 숲에 있는 버섯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면서 널리 요리 재료로 애용되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멀리는 블루베리 농장에서 여름 내내 일하며 수확한 블루베리로 만든 잼과 주스를 온 마을에 퍼뜨렸고 이는 모두가 기다리던 여름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결국 멀리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7가지 음식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욱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안 강력한 면역력은 좋은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 찬 마을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리할머니라고 불렸는데 이유는 늘 보리차를 끓여 마시며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나누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아들을 위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나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보리 할머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7가지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연구 끝에 선정한 이 음식을 통해 모두가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요. 만약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감자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은 귀리였습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로 먹기에 아주 좋답니다. 오트밀이 바로 귀리로 만들었죠. 이 곡물은 더부룩한 배를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보리 할머니는 사과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속담에서도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죠. 사과는 껍질에도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아주 좋아요. 네 번째는 당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당근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당근은 눈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각종 콩들은 정말로 에너지가 많은 음식이에요.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소개한 것은 브로콜리의 힘이었습니다. 익히면 맛있고 익히지 않아도 건강한 이 초록색 채소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가득하답니다. 특히 피부에도 좋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은 견과류들이었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은 간식으로 아주 좋아요. 간단한 핸드풀을 먹어도 하루에 영양을 꽉 채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보리 할머니는 이렇게 7가지 음식을 소개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 음식들을 잘 섭취하면 몸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두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났습니다. 보리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마을에는 활력과 행복이 넘쳐났답니다.